팝. 최신가요 대신 최신동요 백선을 즐겨 부르고 동화책을 구연동화 작가 못지않게 구사하고 재미있는 놀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모두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공들이 사면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에 특별한 육아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하는 것만큼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함께할수록 행복은 더 커집니다. 혼자만 편한 당신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처방합니다. 무신경한 당신에게 도덕교과서를 처방합니다. 배려를 잊은 당신에게 유아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만 지켜주세요.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도 마세요.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평생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라면 세상에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앉아도 돼요. 잘할 수 있어요. 기뻐해도 돼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일상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미소가 힘을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눈이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남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의 시범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상호 검증했습니다. 오늘은 개성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실무회의를 엽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시에서 온수관이 또 파열됐습니다. 아파트 1,100여 세대 온수와 난방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입주 및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설계와 달리 시공돼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당시 이상신호 감지 후 30분 가까운 대응 시간이 있었지만 엉뚱한 곳에 허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다 효율성을 강조해 선로 운영 방침을 바꾼 게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엔 창밖의 하늘 살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에 오늘 새벽 한방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빨리 나가야 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나을지 고민되실 텐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흩날리던 눈발이 지금은 잠시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곳곳에 약한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어서 출근하는 시민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면 차들이 눈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급적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6시를 기해 경기 안산, 화성시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아침 5시 기준 현재 적설량은 인천공항이 1cm, 당진이 0.5cm, 인천은 0.2cm입니다. 눈은 오전 중 대부분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역과 전라 동부 내륙 및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3cm,
경기 남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많게는 5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빙판길 안전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에 대해 180일, 6개월 동안 미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는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신문은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고 썼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제재 기간 중 미국에 올 때마다 예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G20 정상회의 순방 때도 미국 LA 경유를 준비해 왔지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확인하곤 다른 경유지인 체코로 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연이은 철도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행 열차가 몰리는 초과밀 운행 구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철도업계에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적절한 열차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투입 가능한 최대 열차 운행 횟수, 이른바 선로 용량의 80% 정도만 세웁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선 평택 오송 구간은 선로 용량의 92%를 넘겼고 경부선 서울에서 금천구청 구간도 90%를 넘습니다. 중앙선 청량리 망우 구간은 96%를 넘겼습니다. 열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간격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초과밀 운행 구간에서 KTX 강릉선 사고같이 신호장치가 고장나 관제 실수가 생기면 여러 열차가 엮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입원하면 서울시에서 생활비를 최대 120만 원가량 준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8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길게는 15일까지 서울시가 준다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유급 병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파도 유급 휴가가 없어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주로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데 일각에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청첩장에 신랑 이름을 먼저 쓰던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부 이름을 먼저 쓰거나 가나다 순으로 적는다는데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청첩장은 가부장제의 흔적 같아서 이 청첩장에 이름 적는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 세대는 이런 문화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겐 신랑 이름을 먼저 적은 청첩장을, 또 지인들에게는 신부의 이름을 앞세운 청첩장을 따로 만들어 나눠주는 예비 부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내 쌍둥이 지킨 엄마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인 김소정 씨는 지난 4월 인공수정으로 내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병원과 주변에서는 산모의 건강을 염려해서 아이를 3명으로 줄이는 이른바 선택유산 얘기를 꺼냈지만 김 씨는 내 아이 모두 품고 가겠다고 결심했고 남편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반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고 막판 2달은 거의 누워서 지냈다고요. 결국 임신 기간인 40주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34주차 만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딸 하나, 아들 셋, 건강한 4아이를 낳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의 중학교에 탈객관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 가운데 학기당 최소 한 과목은 객관식 시험 없이 논술, 서술형 시험과 수행평가로만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논술형 시험은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